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심리 발달로서 다문화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꼭 비단 심리적 발달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많이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유학을 했을 때도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나이를 들면서 계속 같은 생각인데요. 사람이 좀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거나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수업을 들으면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생각은 어떤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앤수 2008년도의 연구는요, 이게 보통 부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스트네임이 같으니까 부부 연구인 경우 수앤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라스트네임들이죠. 첫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사람이 수능의 단계입니다.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 이민을 가거나 또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갔을 때 자기 자신은 좀 부정을 하고요. 다수자, 그러니까 주류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성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갔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은 절대 하지 않고 영어만 하고 친구도 미국인들만, 그러니까 특히 백인들만 사귀고 또 여타 흑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거나, 또 흑인이 이렇게 성형수술도 가능한 한 백인과 같이 좀 하려고 그러고, 마찬가지로 자기 집단은 비하하고 싫어하고 형제도 싫고 부모들 만나기 싫고 다시는 자기는 흑인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결혼도 백인 여자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수능이라 하죠. 이런 사람들을 꼭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발달 단계가 다른 거고, 어느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기도 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부조화 단계에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렇게 자기가 속한 집단의 주류 집단의 이렇게 아주 좋은 점, 긍정적인 관점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관점도 이렇게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경을 하면서도 증오하는 면이 있는 거죠. 애증의 관계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이민을 가서 백인들을 갖다 굉장히 동경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속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도 느끼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백인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많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그런 형태를 이제 부조화 형태라, 두 가지가 잘 안 맞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저항이죠. 저항, 몰입이고, 이건 뭐냐면 무조건 주류 집단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백인은 무조건 나쁘다. 미국은 무조건 나쁘다. 우리가 이제 반일 감정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반일 감정에 대해서 모든 이 잘못된 거는 다 일본에서 온 거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일본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잘했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일례로 그런 예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유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유학을 오면 한 10대라든지 이렇게 대학교 1, 2학년 때 그런 경향을 보여요. 한국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특히 남학생들, 그리고 이제 백인들 무조건 이제 욕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한국말만 하고 공부는 이제 따로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분 없이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자기 성찰이죠. 이제 주류 집단에 대한 분노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털어내고, 감정을 털어내고, 다른 집단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중국 공산당, 또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이 중국인들 모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 그 공산당 체제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돼서 사람들이 저렇게 침묵하고 이기심만 발달하게 되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나는 또 이 내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 공산당은 단호히 막아내지만 또 4, 5세대 내려가는 화교들은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 일본인이 모두 같은 특성을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인이 모두 같은 특성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든지 선입견, 태도, 이런 것은 어디에 연이되는가?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내리지 말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을 보고 저 집단은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민 왔다 그러면 저 사람은 무조건 나빠, 이슬람이라서 남녀차별만 심하고 무례해, 이러지 말고요. 왜 그렇게 나타났고, 그 사람들이 적응 과정은 어떻고, 역사는 어땠는지, 그리고 개인별로 어떻게 다른지, 이제 이렇게 좀 성숙해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문화나 뭐 어떤 그러한 생활상이나 사람들의 사고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으면서 나 자신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러는 게 이제 통합적 인식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태도, 평상시에 이렇게 많은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이게 선입견을 점점 벗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요즘 하지 않습니까? 거기 댓글을 보면 이렇게 자꾸 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민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갖습니다, 이런 댓글을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뭐 유학을 했다가 거기서 뭐 교수로다가 이렇게 남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가난하고 국내에서 살기 어려워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미군 부대 중심으로 해서 미군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상당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면서도, 이게 너무 자민족 중심주의, 민족주의 이러한 형태로 다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게 지식적인 거, 태도적인 거 주변에서 많이 보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 그런 겁니다. 그리고 베넷 이 사람들도 부부예요. 거의 뭐 유사합니다. 문화 차이 부정이 있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처음에 부정 단계, 그 다음에 무조건 방어하는 단계, 자문족, 우리만 오라, 우리만 최고야, 배달의 민족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도 좋아, 최고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다 보면 조금 더 성숙해져서 문화 차이를 좀 최소화하는 거.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자민족 중심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화 차이 수용이면 다른 문화도 이렇게 다르구나. 중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때를 잘 이렇게 씻지 않는 이유가, 뭐 샤워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자연환경 때문이었구나.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물을 구하기 힘들고 그런 형태에서 살아남는 어떤 그 기후에 적응하는 거였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사람이 성숙되고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까 스웬스 이건 같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번 쭉 읽어보면 거의 유사한데요. 이런 형태로 사람이 변화하면서 성숙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발달 단계가 이렇게 앞에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측은하게 보이고, 과거에 막 화교들이 우리나라에서 입학 성적도 훨씬 높고 입사 성적도 높은데 뭐 차별하고 이러는 거 보면 측은하기도 하다가, 또 중국 공산당 보면 또 화교한테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루에도 그러고요. 이게 그러지만 이제 점차 성숙해지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좀 안정이 됩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내면을 갖다가 좀 단단히 하고요. 타인을 갖다 비방하기보다는 내면을 단단히 한 상태에서 정말 큰 불의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문화 인권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죠. 소수자의 특징, 가장 중요한 거는 권력의 열세다. 소수자의 가장 큰 측면은 인구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드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이 소수자, 인구는 더 많지만 소수자 기억나시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의 구분은 영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사람은 소수자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약자입니까? 영구성으로.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면은 벗어날 수 있으니까 사회적 약자죠. 영구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소수자는 영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한국에서의 화교, 또 뭐 미국에서의 흑인, 뭐 이런 사람들은 영구적이죠. 그러니까 그건 소수자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면 가난하지 않으니까 사회적 약자. 이렇게 하고, 소수민족의 이제 권리는 대부분 참정권이라든지, 뭐 시민의 권리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러한 부분을 찾아 나가는 거고요.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잘 구비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평등이라든지 차별이 많이 일어나요. 이를테면 뭐 굉장히 좋은 아파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파트가 월세잖아요. 그 월세인데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돈 많은 사람들 내지는 또 이렇게 백인들. 그런데 완벽히 이제 영어를 구사를 하는 사람, 눈치가 안 채게 구사를, 혹시 지금 자리가 나는 데가 있냐?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있다. 이렇게 가요. 가면 여기 보니까 얼굴이 동양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유, 어떡하나. 오는 사람이 누가 얼른 계약했어요. 아우, 정말 죄송해서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면서도 뭔가 마음이 석연치 않고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면, 그 뭐냐면, 혹시나 거짓말 하는 게 아닐까? 내가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알 수는 없죠. 또 뭐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이런 예를 갖다가 많이 듭니다.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차별이 없는데 현실에서는 차별이 일어나는 거. 또 뭐 이렇게 기업체 같은 경우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승진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죠.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나,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약간 사람들이 좌절을 느끼죠. 이제 그러지 않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사회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점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주민의 비율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50년 이내에 25%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민족주의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급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많은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있으셔야 합니다. 대만,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을 해서 갈등이 좀 고조되는 단계고,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4번 단계에 있는 나라보다 다문화 정책이 좀 미흡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나라고, 다문화 정책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미국도 좀 잘 돼 있는 나라고요. 뉴질랜드, 스웨덴 뭐 이런 순서인데 좀 개방적이죠. 그런데 좀 더 훌륭한 것은 캐나다나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특히 캐나다는 다 몰아내는 거, 공자학원 같은 거 폐쇄하고, 다문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침투도 상당히 잘 막아내는, 참 현명하고 괜찮은 거죠. 뭐 그렇다고 캐나다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지는 마세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과거에는 이제 혈연 중심으로 국민 정체성을 가졌죠. 당군의 우선. 이제 그런 거에서 인권 중심으로 변해가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인권입니다. 인권이고, 또 많은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내가 한국인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인 인권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하고 동등하고, 또 인도적인 지원도 좀 해야죠.
또 우리 책임도 있고 경제되고 시비. 우리나라가 최대 빈국이었을 때 또 우리나라에서 유엔군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리도 좀 책임 있는 그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다 이것으로 마쳤고요. 어떻게 수업을 해보니까 나는 어느 단계에 있고 내가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숙해 있고 이게 꼭 다문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좀 드십니까? 모든 부분은 좀 자신에 대해서 잘 비추어 보고 너무 작은 일에 분노하지 말고 이게 좀 작은 인간관계에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거나 너그럽고 큰 거악이나 큰 불의에 대해서는 정말 용감하게 싸울 수 있고 또 꼭 안 싸워도 되고요. 그런 이렇게 점차 성숙해 가는 그런 분들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 잘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